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소수림 왕부터 시작해서 고구려의 최고 전성기인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시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북으로는 요동과 만주벌판, 남으로는 한강을 넘어 충주와 영일만까지 아우르던 광활한 영토의 제국, 고구려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 원왕의 죽음으로 고구려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귀족이 희생되거나 끌려갔는데 여기에 국왕까지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니까 고구려 내에서는 뭔가 혁신적인 체제 개편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고구 원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어린 나이에 소수림 왕이 그 왕위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똑소리나게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개혁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우선 위태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중국의 전진과 수교를 하였고 그렇게 해서 외교를 안정시켰고요. 첫 번째, 불교를 수용하여서 여러 민간 신앙들을 불교로 통합하고 왕이 곧 부처 이런 사상을 강조하면서 왕의 권위를 또 높입니다. 또한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세 번째로 율령을 반포해서 중앙집권 국가체제를 더욱 다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수림 왕으로 인해 다져진 체제는 이후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시대에 펼쳐진 고구려의 전성기를 여는 발판이 됩니다. 대규모 정복 사업을 벌여서 고구려의 힘을 아주 대회에 크게 떨쳤던 광개토 태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입니다. 이름은 담덕. 18세에 즉위한 그는 남으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했고요. 오만의 군대로 신라를 침입한 왜군을 물리쳤고 가야까지 압박합니다. 당시 신라는 내무랑 시대였는데 광개토 태왕의 도움을 받아 왜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고구려의 영향력이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바로 호우면 그릇입니다. 경주 호우총에서 발굴된 유물인데 그릇 밑에 광개토지 효태왕 이렇게 쓰여 있어서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망가는 왜를 쫓아서 가야 땅까지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때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금강가야였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주도권이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북쪽으로 진출합니다. 서북 쪽의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지방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고 거란과 부여 등도 정벌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요동지방과 만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 아래 광개토 태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라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군주의 치세에 붙이는 칭호인데요. 원래 중국 황제만 사용했던 거죠. 영락은 지금까지 확인된 고구려 연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데요.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호를 광개토 태왕도 사용함으로써 바로 나는 너와 같다. 중국과 대등한 입장을 과시한 거죠. 그리고 이는 고구려의 왕권이 당시 아주 강력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한 광개토 대왕릉비는 높이가 6.39m, 무게가 37톤으로 엄청난 비석입니다. 정말 그 기기가 너무 장엄한데요. 여기에는 총 1775자가 새겨져 있는데 현재는 150여자가 판독이 불가합니다. 여기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영락대왕의 은혜로움은 하늘에 미쳤고 그 위엄은 사하에 펼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상업에 힘쓰며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은 풍족했으며 5국은 풍성하게 이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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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은 풍성하게 이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이때 오세기의 군주가 바로 광개토 태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인 거죠.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태왕이 39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다음 19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79년 동안 이제 재위를 했고요. 98세에 사망했으니까 정말 장수왕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장수왕은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427년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국내성 귀족 세력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바닷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생각도 함께 한 거였는데요. 평양은 대동강과 그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바다로 나아가는데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남쪽 진출에 힘쓰면서 백제와 신라를 더욱 압박하게 되자 두 나라는 나제 동맹을 맺고 대항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고구려의 힘은 이길 수가 없었는데요.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면서 드디어 한강 유역까지 고구려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475년인데 82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군사를 이끌면서 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에 백제는 한성에 위례성을 내주고 계로왕까지 전서하면서 수도를 현재의 궁주인 웅진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이후 고구려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영일만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충주 고구려비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에는 신라 매금과 형제같이 화합하고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동이 매금에 옷을 내려주었다.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는데 매금이 바로 신라왕을 뜻하는 마리간입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북방 영토에 이어 남쪽에서도 한강 유역을 포함하면서 대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장수왕 당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정말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중국 남북조는 물론 여러 세력과 다각적으로 외교 관례를 맺으면서 교류를 합니다. 장수왕은 고구려가 비록 강국의 면모를 갖고 있긴 하지만 후방이었던 중국에 조공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쓸데없는 전쟁을 피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려는 실리 외교, 균형 외교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장수왕은 남방 진출에 더욱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영락 연호 사용과 광개토 대항 능비,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고구려 천하관을 보여주는 세계의 증거 유물이니까 이 또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소소린왕과 광개토 태왕, 장수왕의 업적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프린트물도 올려둘 테니까요. 꼭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지오세TV의 블로그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구려 전성기인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시대를 중심으로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으로 시작되는 고구려의 대외 항쟁으로 시작합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